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늘 좋은 정보, 빠른 정보, 맞는 정보, 가짜뉴스 아닙니다. 네,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최은숙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줄 사람을 이 자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약간 미리 얘기 드리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조이너스 케어의 강지연 실장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저희 매일 만나는 사이예요. 저희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사실 친한 사람을 앉혀놓고 방송을 하기가 좀 민망하다 할까 뭐 이런 게 있지만 저의 목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한번 이야기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지연 씨는 조이너스 케어에서 일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하고도 관련이 있고 네. 조이너스 케어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일까요? 왜냐면 케어 그럼 사람들이 살짝 네. 병원인가 하는 생각하거든요. 네,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조이너스 케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그 생활들을 할 수 없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 간병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류인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떤 일 하세요? 맨 처음에. 기지개를 쭉 펴고 네. 뻘떡 일어납니다. 그렇죠. 뻘떡 일어나야 되는데 침대에서 나오셔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거부터가 일상생활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침대에서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예, 그리고 침대에서 나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보통 화장실 많이 가시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근데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화장실 가신 다음에 물 마시시죠. 그렇죠. 네, 근데 물도 혼자 못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세수도 해야 되잖아요. 네. 세수도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내가 평소에 의식하지 않았는데 하는 행동들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조이너스 케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평소에 나 일어나야지, 나 뭐 해야지 하지 않고 그냥 루틴리 이렇게 하는 일들을 스스로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방문 간호잖아요. 뭐 네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아이고 저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얘기하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모르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문 간호라는 뜻은 네. 집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방문 간호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 정도가 되시면 널싱홈을 가세요.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널싱홈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고 싶은 게 모든 분들의 그 희망일 텐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방문 간호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가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싱홈에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일단 낯선 환경에 그리고 영어로 네. 하루 종일 진행되는 곳에서 이제 지내셔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익숙한 장소 혹은 가족이 있는 곳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 서비스라고 말을 하지만 네. 이 서비스를 어떤 분은 받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받으실 수 없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사실 가능한가요? 네. 우선은 보통 미국 분들은 자기가 자기 비용을 내고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큰 제약이 받을 수 있는,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목욕을 시켜주세요 하고 이제 이런 회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돈을 내시면 네,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으시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의뢰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뭐 나는 이제 쇼핑을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나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뭐 밥을 차려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보조하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네.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퀄리피케이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야지만 정부에서 대신 비용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나는 어느 정도 돈이 financially 가능하니까 이런 서비스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받는다 하시는데 그런데 그 형편이 안 되니까 네.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다. 결국 그 얘기는 이게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한국도 한 5년 전부터는 네.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해서요. 네네. 네, 이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서비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치매가 아주 심한다거나 집에서 정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만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으신 분은 56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으시거든요. 한 달에? 한 주에. 한 주에. 네네네. 그래서 한 주에 56시간이라고 하면 사실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자기가 스스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거는 병의 중증, 내가 내 상태에 뭐 중증에 따라서 정부에서 시간을 좀 준다 이런 뜻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부에서 고용한 간호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직접 그 고객을 만나보고 이분은 몇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정해줍니다. 시간을. 예, 그러면 그에 상응하게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니드 베이스가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니드 베이스지만 물론 기본은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이낸셜 스테이터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복지이기는 한데 하지만 사실은 최하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저하고 강지연 씨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 사람은 서비스를 받는데 나 저 사람이랑 비슷하거든. 근데 왜 나는 서비스를 못 받지? 사실 이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 퀄리티, 내 라이프의 퀄리티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법이 정하고 있는 그 룰에 이게 적합하게 맞아야지만 가능한데 그러면 저 사람 되게 뭐 예쁘고 잘 살고 뭐 이런데 왜 저 사람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이민을 늦게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나 뭐 맹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당연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또는 그 배우자가 일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텍스를 냈고 그 텍스 기록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혜택을 국가가 보조하는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운 정도의 수입이 되세요. 연금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본인이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한 달에 771불 정도 이하의 수입이 조금 올랐네요.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771불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보통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보단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생활이 되지. 네, 그래서 일찍 이민을 오시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신 분들은 이제 이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근데 왜 정부에서 그렇게 했느냐라고도 또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18살 전부터 이미 텍스 신고를 시작을 하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하면서. 그래서 평생 텍스를 어느 정도 신고하고 나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리타이어하고 연금을 받는 게 또 나의 노후 대책이 되는데 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상적인 잡을 갖지 못하고 세월이 지난 아주 최하위 소득자가 돼버린 사람들을 위한 복지 혜택인 거죠. 그런데 그렇죠. 예.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까 늦게 이민을 와서 텍스 신고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초청했어. 그러면 부모님이 70살에 오셨어. 뭐 아니면 60살에 오셨어.
미국에 오셔서 그때부터 경제 활동을 안 하시는 상태로 시민권을 받으시면 같은 미국 시민인데 텍스 신고를 하나도 못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지금 최하위 소득자로 이제 카운트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그럼 너는 미국 온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안 줘.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미국에 그 태어난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죠. 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그 늦게 이민 온 분들 중에서 자녀가 이제 초청해서 온 경우에 이제 이 서비스를 주지 않겠다라는 발언까지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서비스가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의료 비용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머전시, 그러니까 응급으로 가거나 해도 그렇게 큰 비용을 이제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어가 만약에 이머전시를 어르신들이 가시면은 비용을 대신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00불, 20,000불, 100,000불. 예,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이런 서비스로 미리미리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요. 예, 그것이 상당히 또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용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듭니다. 가족과 네. 같이 사는 경우가 참 드물기 때문에 네. 혼자 혹은 이제 부부가 사실 때 어떤 에머전시 상황이 돼서 넘어지시거나 뭐 다치시거나 해서 우리 에머전시를 가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드는 의료 비용이 이렇게 간병인이 집에 가셔서 생활을 도와드리고 워치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적은 쪽을 정부에서 택한 거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민자인 사람들은 이 루프홀, 그러니까 아까 사각지대를 만나서 실제로 이민 와서 텍스 신고할 기회가 없었던 것뿐인데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도대체 저희가 지금 말하는 이 간병인 서비스나 이런 거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리콰이어먼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잠시 쉬고 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조이너스 케어의 총괄 본부장 실장님, 띨땅님, 강지현 실장 모셨습니다. 네. 그 연속극에 네. 실장 엄청 파워 있는 거 아시죠? 요즘에 여성 실장들도 많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그 심지어 네. 이제 어떤 배우의 특수한 그 발음 때문에 네. 한동안 띨땅님이라는 말이 네. 유행을 했었는데, 실장이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강지현 실장은 조이너스 케어의 총괄 실장이에요, 여러분. 강지현 실장 높으니까 잘해주세요. 잘 안 해주면 제가 힘들어요. 밖에서 어디 구박받고 오면 저한테 와서 막 뭐라 그래요. 잘해 주십니다. 네. 아이, 그리고 예쁘고. 자,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서 조이너스 케어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 그리고 어떤 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이너스 케어가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왜 나는 못 받고 저 사람만 받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안 되시면 강지현 실장을 찾아주세요. 네,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한번 말해봐요. 외워요? 678-248-5832. 24시간 전화 받고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아세요? 네,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이 받고 있어요. 저는 안 받아요. 저 찾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주는 복지 프로그램이고 간병인 서비스라는 독특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에도 종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간병 서비스는 다 같은 것이지만 어디서 펀딩이 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집니다. 오. 네, 왜냐하면 일상생활은 저나 또 최은숙
진행자님이나 아우 어색해. 네. 다들 일상생활 다 비슷합니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방문 간호 서비스, 간병 서비스는 비슷한데요. 펀딩을 이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본인의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보조 방법이 소스나 CCSP 그리고 ICWP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돈이 나오는 곳에 따라서 다르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소스는 어차피 이름 자체가 나는 돈 줄게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잘 보셨는데요. 소스는 그 SSI라고 그 저소득층에게 주는 용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용돈? 네, 생활비도 주고 용돈. 네, 생활보조금. 네, 생활보조금이 771불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최저 생활 수준을 맞춰줍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연금이 771불 미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300불밖에 연금을 못 받아요.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면 정부에서 거기에다가 조금 돈을 더 얹어서 연금을 준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드린 바로 생각을 하시면 그럼 난 300불이니까 471불을 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맞아. 네, 하실 텐데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를 다 보고를 하시면 그에 맞춰서 가장 많이 받으실 때 이제 771불을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들어가는 아파트 비용, 내가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이 사람은 요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누가 지내보고 그런 판단을 하라지. 그래서 약간 팁을 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뭐 자녀한테 용돈 받으시는 것들이 네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잘 보고를 안 하시는데 자녀 집에 사는 경우에 네. 그걸 렌트비를 지불하진 않으세요. 그렇지. 네. 아유, 나쁜 놈이지, 엄마한테 받으면. 네. 네, 근데 사실은 만약에 렌트비를 지불하시면 그것도 본인의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네, 그래서 렌트비를 얼마를 지불하는지 가져와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지불한다 하면 이제 그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비용을 좀 더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럼 연금이 300불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네네. 렌트비를 300불 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좀 그러니까 뭐 50불, 네. 100불 이렇게 책정을 해도 네. 어쨌든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스를 지금 얘기하는데 네. 이제 소스 베이스가 그런 그 돈 771불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SSI라는 돈을 내주는 곳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는 이제 CCSP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네. 그 서비스는 그 지금 말씀드린 771불 이상의 수입을 가지신다 하더라도 예, 본인이 그 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예. 그럼 771불보다 내가 넘었어. 2,000불이야. 그래도 해줘요? 예, 해줍니다. 왜? 다만 코페이라는 걸 내야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2,000불도 사실은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만큼의 생활 수준은 아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고 연금만 받는 경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사놓은 땅도 없고. 네.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네. 집이 있어도 받으실 수는 있으십니다. 정말요? 네, 받으실 수는 있는데 다만 네. 그 집을 이제 나중에 본인이 돌아가시고 배우자도 돌아가시면 그 집을 이제 팔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니면 유산을 남겨주시게 되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된 비용을 국가가 먼저 차감한다. 네. 네. 그건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국가의 빚을 지고 다시 빚을 갚으시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여기 딜레마가 있는 게 한국 분들은 굉장히 유산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내가 집마저도 자식한테 남겨주지 못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 보자예요.
아, 그리고 나도 간병인 서비스를 받고 이러면 자식이 그때 편해요. 죽은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5만 불 주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 신세를 지지 않고 맘 편하게 사는 거가 저는 내 퀄리티, 내 삶의 퀄리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이에요. 네, 사실은 연령대와 또 가치관에 따라 정말 다르신 것 같아요. 어제 조이너스 케어가 마케팅팀 회의를 했거든요. 네, 슬로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미국 마케팅을 하는 이제 담당자가 Who cares of my parents라는 슬로건을 냈어요. 네, 그래서 누가 나의 부모님을 돌볼까? 그러면 조이너스 케어 will 이렇게 우리 조이너스 케어가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슬로건을 냈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누가 나를 돌볼까?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그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 퇴근길에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은 물론 우리 부모님도 중요하시고요. 근데 저는 누가 나를 돌볼까? 그러니까. 네, Who cares of me?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본인이 직접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나는 품위 있게 지내면서 살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분들은 집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CCSP 서비스를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CCSP는 소스를 조금 보완한다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돈이 연금을 조금 더 받아도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줘서 결국은 의료 비용을 줄이겠다. 이게 귀착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2가지밖에 없나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잠깐 방금 이제 말씀드린 CCSP에 대해서 하나 더. 어떤 분들은 그럼 내가 얼마까지 이걸 받을 수 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2,313불 미만이시면 수입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하지만 여러분 페이백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코페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강전이 그런데 받을 수 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만 집이 없으시면 나중에 돌아가셔도 더 내실 비용은 없으십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이너스 케어는 한국 회사로는 유일하게 ICWP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ICWP는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뇌 손상. 그러니까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가 있는 분들, 외상성 뇌 손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홈케어는 같고요. 홈케어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홈케어 얘기를 할 때 솔스나 CCSP는 연금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리타이어 한 후에 얘기를 하는 건데 ICWP는 리타이어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ICWP는 21살부터 64세까지만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결국은 왜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또 다른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면 또 받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이런 아까 이제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오거나 이러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네요. 네. 그 받기가 어려운가요? 왜 조이너스 케어밖에 안 갖고 있어요? 우선은 이 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너스 케어는 아주 우수한 회사잖아요. 진짜 정부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수한 회사고 정부에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CWP 인가를 받았는데요. ICWP의 장점은 레서피 케어라고요. 아주 긴 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24시간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그럼 그건 그냥 종일 돌봐주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24시간이 가능하진 않지만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은 혼자 활동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기간 동안은 레서피 케어를 해줍니다. 야, 오늘 이제 강지연 씨하고 얘기하면서 저야 강지연 씨를 매일 보지만 강지연 씨 더 똑똑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뿌듯한데요. 원고 좀 준비해갖고 왔는데 보지도 않아요. 그냥 찌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홈케어나 또 소셜 세큐리티,
그다음에 뭐 연금 외에도 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세요. 푸드 스탬프라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든 복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때는 조이너스 케어로 전화를 주시면 이런 전문가, 말씀드렸죠. 찔르면 나오는 전문가들이 잘 설명해드리고 도와드릴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정도 이제 좀 손자도 생기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식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식이 뭐라면 예. 아 바쁘니까 나중에 해줄게. 나도 바쁘거든. 그런데 저희는 정말 소명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왜 갑자기 조이너스 케어 나와서 자랑질이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희 아틀란타 지역이 최근에 들어서 최근 몇 년간에 약간 리타이어먼트 스테이트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다른 타주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주를 해오세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조지아에 있고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한번 다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저 강전 씨 자주 부르려고 그래요. 우리 100세 시대 이렇게 따로 하느라고 이렇게 방송 자체를 안 해봤는데 네. 너무 재밌네. 게스트로 출연하니까 좀 어색해요. 진행 욕심이 막 생겨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네. 제가 100세 시대에 출연하는 거로.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아, 그래요? 네, 최은숙 알겠습니다. 진행자의 100세 계획. 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100세 시대 한번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주자주 나와서 우리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